반갑습니다, 여러분. 8주차 추가 6주차입니다. 미안합니다. 6주차 추가 시간이 한 8분 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4주차까지 제가 20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8주차인가요?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이제 인간과 그 다음에 삶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전공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리해 보시오. 여러분의 전공에서 코로나19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철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전공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여러분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사고의 깊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제 시험에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도덕성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짝패와 평판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시오. 짝패와 평판. 평판 이야기할 때 제가 돌고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죠? 돌고래 짝짓기 이야기할 때. 그래서 도덕성도 진화의 산물이고, 종교도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이고, 번식수단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진화 심리학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 23번. 종교도 번식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부 일처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시오. 일부 일처제가 있고 일부 다처제, 일모다부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거의 일부 일처제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원래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남편이 죽은 이제 이 과부들을 이제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종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일부 일처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도 번식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한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 여러분 잘 생각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24번. 동성애자가 진화한 이유에 관해 착한 삼촌론과 갈매기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시오. 착한 삼촌론, 여러분 기억나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요. 그러면 그 마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 마을을 지킨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인 착한 삼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기의 예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보고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설명해 보시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제 공동체주의를 부르짖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에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고적 자아. 우리는 다 연고가 있어요. 롯데자이언트 연고지는 부산이지요. 연고적 자아. 나 주체라는 것은 연고가 있는 거지, 이 연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허공에 붕 떠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연고적 자아들이 뭐를 해요? 구성적 공동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체가 시민적 공화주의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겠죠. 자,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호모 심비우스의 예로 꿀단지 개미의 예를 설명해 보시오. 꿀단지 개미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배가 엄청 크고 천정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 뱃속에 이제 꿀을 단지처럼 담아 놓는 거죠. 그러면 호모 심비우스는 뭐예요? 공생하는 인간이죠. 왜 꿀단지 개미가 등장해서 개미들은 공생하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사회 진화론의 문제점을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의 사무라이 진화론을 비판하며 설명해 보시오. 사회 진화론. 우리 이제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진화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는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 사회 진화론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돼요? 백인 우월주의, 흑인 학인종 무시하는 서구 제국주의 정신으로 가겠죠.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짜라투스트라의 기획 이야기할 때, 페트 슬로트다이크 얘기를 할 때 아리안 우월주의를 이야기했던 그 히틀러 나치즘으로 가지 않느냐, 현대판 나치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의 사무라이 진화론, 서양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본도 사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사무라이 진화론이지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28번입니다. 19세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강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보시오. 19세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이 중심이 되었던 중세적 세계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다인의 진화론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는 우리 소시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시르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현대 철학은 언어학적인 전환이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하고, 우리의 사유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 총량을 통해서 우리 사유의 총량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깊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양한 언어, 많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유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 언어학적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데, 소시르가 설명했던 몇 가지 이제 언어학적인 기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용어들을 좀 철학적인, 언어학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사상, 그래서 29번에 기호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해 보시오. 기호의 종류 세 가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소시르의 랑그와 빠로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시오. 랑그, 빠롤. 빠롤은 말이라는 뜻이죠. 팝송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빠롤레 빠롤레 빠롤레, 그죠? 여기 빠롤입니다. 말말 이런 노래겠죠. 31번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쉽게 설명해 보시오. 계열관계와 결합관계.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위에 옷과 양발과 신발이 배치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노란 넥타이가 배치되는 거, 요 두 가지 차이겠죠. 계열관계, 결합관계. 그 다음 은유법과 직유법, 한유법과 제후법에 관해서 예를 설명해 보시오. 키 큰 사람을 전봇대라 이야기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있는데, 요 네 가지 비유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인접성 장애. 그 다음 유사성 장애. 이 유사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접성 장애,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와대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장애
그 다음에 유사성장애, 인접성장애 이것이 무엇인지 비유법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보시오. 한유법과 은유법 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걸 중심으로 강의를 다시 듣고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포괄적인 인문학적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철학적인 사고, 그 다음 윤리적인 어떤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고민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주 추가 강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기말고사 때 잘 정리해서, 뭐 다 내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 50분이니까 그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골라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